개항을이 정말 해볼 만하다. 아. 우리 국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전혀 연고가 없는 것.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느끼신다. 네, 말씀하신 소탈한 모습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보다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 취임 직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사실은 너무 낮아서 걱정했어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4만 7천 표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네. 정말 근소한 신라 차이. 같은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윤 대통령이 정말 잘하나 못하나를 끊임없이 관찰하실 겁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저치에서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또 잘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이 대통령 주변 분들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창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국민들 지지가 계속 올라가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게 이제 지방선거 사실 이제 뭐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 집권 초기에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네. 네, 새 대통령이 힘을 받아서 국정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이 좀 힘을 받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또 너무 못해요. 그런 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어떤 진정한 사과라기보다 본거지를 떠나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고 또 그곳에서 계속 그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이를 밀친다든지, 예. 뭐 머리를 주저앉힌다라든가, 아니면은 계양이 지금까지 정체돼 있었다. 근데 계양은 송영길 의원을 5번이나 당선시켜준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시킨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패배에서 전혀 분위기를 잡지 못했다.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대선에서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은 조금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이긴 선거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기 줄줄이 때문에 패죠. 지방선거는 특히 조직의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맞아요.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직력이 중요한데 지금 뭐 지방 정부나 의회나 다 뭐 저쪽에 거의 8, 90%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조직력은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고문이 원내에 진입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우선 원내 진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죠.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스튜디오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인천 계양을로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 윤영선 후보를 지원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득이하게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네. 자켓만 갈아입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만 그 지역에는요. 네. 그 지역을 잘 아는 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인천 계양을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어떤 교집합이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윤영선 후보가 앞서 나가는 듯한 그 양상이 지금 이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역전무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8시 반부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비공개 자리에서 판세 분석을 많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계양을이 정말 해볼 만하다. 해볼만하다.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 이거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고요.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전혀 연고가 없는 것.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렇죠. 모습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느끼신다. 네. 자기 성찰적인 시간을 가져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는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분위기가 이제 점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정말 호남하고 일부 빼고는 거의 석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 갈까요? 네, 저희는 제주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 제주까지. 네,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아. 계속 보고를 듣기 오. 때문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되 네. 하여튼 호남 세 곳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를 내겠다.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네. 숫자를 내겠다. 네. 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치열한 접전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 네. 이제 강경보수 색깔이 강한 후보인데 과연 이 단일화가 맞는지를 놓고 또 이제 안철수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요. 네. 힘을 합치면은 힘이 커지기 때문에 네. 단일화라는 건 항상 정치권에서는 상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손을 잡으면은 이길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네. 모든 그렇죠. 쪽에서 우리가 단일화는 언젠가부터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네. 네. 근데 이것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후보 자신이 내켜야 되지 이거를 중앙당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예, 후보의 결단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숫자인데 네. 이것이 과연 손을 잡았을 때 아. 넓은 중도층이 오히려 이탈하는 양상으로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지금도 조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단은 간다. 김은혜 후보가 음. 할 문제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 보궐선거 7곳인데요. 아까 이제 이 개항은 얘기했는데 지금 뭐 성남 분당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 그다음에 뭐 서울 지역 강남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 원주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지금. 그쪽 판세는 어떻게 지금 네. 진행되고 있나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네. 이제 해당 광역단체장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그렇죠. 있죠. 관련이 돼 있죠. 네. 네. 제가 2020년 4월 총선을 네. 마치고 나서 103석이라는 의석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석이에요. 네. 정말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 예.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그렇죠. 2년 동안. 맞아. 할 수 예.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있는 건 개헌 아무것도 막는 거밖에 없고요. 없어요, 사실은 예. 거의. 아침에 제가 6시쯤, 평균적으로 6시에는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네. 그리고 끝나고도 어떤 보람이라든지 성취감 같은 건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압승을. 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벌써 109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7석도 우리가 모두 석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지역적으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반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우리 세가 좀 강한 곳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네. 곳들이 중심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7석 전체를 네. 해서 좀 110석을 뛰어넘는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가령 이게 의석의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죠. 제가 만 2년 동안 국회 법사위라는 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마지막 마지막 그렇죠. 골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예. 게이트 키핑 관문이죠. 예.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 6명이었어요. 103석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근데 109석이 되니까요. 7석으로 늘어납니다. 어허,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 7석을 더해주면 또 숫자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석이 하나의 의석이 이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법사위 때 보면 뭐 안건 조정이 통과시키려고 무소속으로 바꾸는 위장 멀쩡한 탈당. 사람을 탈당시켜서 예, 위장 말이 탈당이죠. 됩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참. 지금 어떤 강원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외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고. 네. 원주구에서 지금 재보선이 있죠. 네. 지금 거기도 지금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이광재 후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과거에도 경험도 있고 상당히 장점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지사를 하고 원주 국회의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의 없이 그냥 후보가 된 것. 여기에 대한 좀 반감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충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500년 뿌리를 둔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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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항상 박정희 씨. 충청도에서는 충청 대망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에서의
국회의원 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